다음 아키텍처 유형으로는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예요. 매우 중요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웹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가지고 있는 아키텍처가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의 구성은 아주 심플합니다. 인터넷 혹은 뭐 네트워크 어떤 시스템이 되겠죠. 네, 주로 인터넷이 되겠고,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서 클라이언트하고 서버가 일단은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버도 기능들이 하나의 어떤 시스템에 모든 서비스가 다 이렇게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서버는 뭐 이런 A라는 서비스만 하고 두 번째 서버는 또 B라는 서비스만 하고 각각의 서비스별로 서버를 나눠 놓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가 되겠고요.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조합 각각 접속해서 그걸 조합을 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네트워킹 환경에서 어떤 분산 처리하기에 어떤 그런 좋은 그런 아키텍처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기본적인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의 설명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가 뭐냐? 그러면 여러 대의 이제 서버가 있는 거고요. 한 대가 이렇게 딱 한 대로만 이렇게 다 뭉쳐져 있는 건 아니고 여러 어떤 서버들이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서버는 자기 나름의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명의 다수의 또 클라이언트들이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들만 조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가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클라이언트하고 서버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디스크립션은 이제 그렇습니다. 이그젠플이 뭐냐? 뭐 이그젠플은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든 웹 시스템 기본적으로 뭐 필름, 비디오, DVD, 라이브러리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넷플릭스 같은 거겠죠?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 웹 기본적으로 웹은 다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라고 생각을 하면 뭐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웹 서버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웹 서버에서 웹 페이지나 어떤 웹의 컨텐츠, 뭐 비디오나 뭐 어떤 특정 웹툰 같은 그림일 수도 있겠고 그런 것들을 이제 서비스를 하죠. 또는 뭐 SNS 뭐 이런 것들도 서비스를 할 거고. 그러면 이제 다수의 클라이언트들이 해당하는 웹 서버에 접속을 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서비스를 받는 거죠. 자, 언제 이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를 사용을 합니까? 라고 했는데 뭐 여러 지역에서 공유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할 때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여기서 이제 공유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니까 너무 좀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뭐 그냥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유튜브도 쓰고 싶고 또 뭐 트위터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트위터 데이터베이스, 유튜브 데이터베이스는 서로 뭐 다른 회사, 다른 지역에 떨어져 있겠죠. 회사도 다르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럴 때 뭐 얼마든지 이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걸 사용하는 사람은 꼭 뭐 미국에 있는 사람이야, 뭐 유럽에 있는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트위터 서비스를 사용하고 유튜브 서비스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어떤 공유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할 때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가 유리하겠고요. 그러니까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다수의 어떤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구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떨 때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가 좋겠다면 시스템 부하가 가변적이고 복제 서버를 둘 수 있을 때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네요. 어떤 이야기냐면 시스템 부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뭐 웹 서버에 접속하다 보면 그 시스템이 서비스가 막 점점 느려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러한 이제 오버헤드를 시스템 부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 부하가 이제 가변적이라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뭐 굉장히 유명한 뭐 K-팝 스타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뜨면 세계에서 접속을 엄청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평균적인 어떤 에, 접속 수가 되겠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스템 부하가 어떤 클라이언트 사용에 따라서 굉장히 시스템 부하가 높을 수도 있고 또 그냥 평범하거나 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는 똑같은 그러니까 뮤직비디오를 제공해주는 서버를 여러 개 둠으로 해가지고 접속을 할 때 그거를 좀 분산을 시켜서 아시아 지역에서 들어오는
뮤직비디오를 보고 싶다 하는 리퀘스트는 어떤 서버 A가 담당하게 하고, 뭐 유럽 쪽에서 들어오는 리퀘스트는 뭐 서버 B가 담당하게 하고, 또 미국에서 들어오는 리퀘스트는 뭐 C가 담당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복제 서버를 둬가지고 부하들을 분산 처리함으로써 부하가 높을 때 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어떤 그런 확장성을 제공하는 아키텍처가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점은 방금 벌써 이야기한 대로 네트워크로 서버들을 분산 배치해서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유연한 아키텍처가 이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의 아주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이제 당연히 다수의 어떤 사용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속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의 이제 장점이 되겠습니다. 뭐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요새는 조금 이제 도스나 뭐 이런 공격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드물긴 하는데 초창기 인터넷 나왔을 때 이런 이야기 많이 했죠. 그 당시에는 서버 관리하는 기술이나 서버를 복제해가지고 분산 처리하는 기술들이 상대적으로 지금보다는 좀 떨어졌기 때문에 도스 공격이 더 훨씬 더 취약했었었죠. 근데 이제 도스 서비스 거부 공격 도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어떤 특정 서버를 해서 어떤 A라는 서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때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동시 접속자 수가 뭐 100만 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나 혼자인데 내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가지고 100만 리퀘스트를 내가 날리는 거야 한꺼번에 100만 리퀘스트를 99만 9,999개 리퀘스트를 날리는 거야. 그러면은 그 서버가 그 제가 날린 그 많은 서버 리퀘스트를 처리한 다음에 부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의 서비스밖에 없죠. 그러면 오직 다른 사람은 오직 한 번에 하나밖에 접속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어떤 그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일종의 도로를 점유를 하는 거죠. 내가 점유를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 도로를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유형의 어떤 공격, 뭐 악의적인 그런 의도가 있었을 때 공격을 서비스 거부 공격, 도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도스 공격이 좀 취약하죠. 근데 이제 그런 도스 공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서버가 요새 이제 나오는 기술들은 앞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그 서버를 한 군데만 두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복제를 해서 두는 거죠. 그러면 모든 데다가 리퀘스트를 날리기에는 또 제 컴퓨터에 리소스가 또 부족할 수도 있겠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런 단점들을 좀 극복하기도 합니다. 또 당연히 이제 서버가 다운이 되면 이제 서비스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런 점들도 있겠고 또 성능은 그 서버가 동작하는 그런 컴퓨터 하드웨어의 어떤 성능의 좌지우지가 되긴 하겠지만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이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따라서 퍼포먼스가 네트워크가 지금 너무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거나 이래가지고 성능이 떨어지면 내가 서비스를 잘 해주고 싶어도 내가 준 데이터들이 서버가 서비스한 데이터들이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도달할 때까지 오래 걸릴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컴퓨터 시스템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에도 성능이 의존된다는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비롯된 단점인 거예요, 이게.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또 뭐 여러 다른 기관이 서버를 뭐 소유하는 경우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웹이라든지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를 갖고 있는 그런 웹 같은 걸 사용할 때 지금 세 번째 단점하고 연관이 되는 사례라고 하면 이런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트위터 여러 가지 SNS가 있잖아요. 트위터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뭐 또는 뭐 여러분들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뭐 링크드인과 같은 인맥 관리, 인맥 네트워킹하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GitHub 같은 어떤 코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소셜 서비스를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소셜 서비스들 간에 서로 연동이 되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GitHub에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은 페이스북 아이디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GitHub에 로그인을 한다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어떤 서비스들이 서로 연동을 할 때 서로 이렇게 의존 관계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의존 관계가. 그럴 때 이제
뭐 보안 취약점이 생기기도 하고 또 관리에 좀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세 번째 단점의 사례가 되겠습니다.